토닥 중 내가 배운 것들에 대하여 FastAI for 업로딩 파일. 오늘은 2023년 3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저는 충남대학교 데이터 네트워크 공부실의 컴퓨터공학 박사 문현수입니다. 네, 오늘은 FastAPI에서 이제 유저 어센티케이션까지 봤었으니까 오늘은 좀 파일을 업로딩하는 기능 구현을 하는 중이라 이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몇 가지 구현을 한 후에 좀 공개되어 있는 자료가 좀 부실한 것들이 있어서 겸사겸사 자료 정리할 겸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FastAPI의 이 튜토리얼을 가보면 그냥 파일을 업로드하는 그 HTTP 위에서 바이트 단위의 파일을 보내는 방법론이 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거를 우리가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몇 가지 추가적으로 기능들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무나 파일을 업로드하면 안 되니까 유저 어센티케이션, 어소리제이션까지는 안 만들었고 어쨌든 유저 어센티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인증된 사용자만, 회원 가입한 사용자만 업로드할 수 있어야 하고 파일 쓰기가 HDD나 혹은 SSD에 쓰는 과정이 오래 걸리니까 우리가 계속 한번 알아봤었던 백그라운드 태스크로 이제 서브 프로세스로 처리를 좀 해줘야 되고 파일 관리를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유저들마다 이제 실질적으로 SSD, HDD에 저장되는 파일 패스가 좀 달라야 하고 혹은 저장 위치가 좀 다르면 좋고 그리고 파일마다 중복 파일이 없도록 중복된 이름이 안 생기도록 UUID 관리하는 방법론이 좀 필요합니다. 특히나 사용자가 업로드하는 파일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지 말아라 하는 것들이 전체적으로 세큐리티나 각종 파일 관리, 서비스 관리의 측면에서 꼭 필요하고 그래서 UUID 쓰는 방법 크게 네 가지 정도의 기능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포함한 몇 가지 이 파일 업로드 기능을 구현을 해봤고 그래서 이제 컨텐츠 바디를 조금 보면 HTTP 위에 이제 RN으로 완전히 공백이 띄어진 이후에 요런 데이터들이 이렇게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대시 쭉 그리고 파일이다. 이 파일 네임은 이렇게 되어 있다. 어플리케이션은 PDF다. 해서 RN이 두 번 딱 있고 그 다음에 이 PDF의 바이트들이 이제 들어가 있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이것들을 이제 구현체를 보면 이렇게 업로드를 하고 포스트로 업로드를 한 이후에는 이렇게 파일의 아이디와 누가 올렸는지 파일 패스 이게 이제 UUID인 거죠. 그 다음에 거기에 UUID대로 유저 이름과 정확히 유저 아이디 밑에 이렇게 파일이 저장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현했는지 좀 볼 거예요. 코드를 좀 보면 메인 코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지난 영상이랑 나머지 다 똑같고 커런트 유저나 액티브 유저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색깔을 좀 바꿀게요. 액티브 유저까지는 다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달라졌냐면 여기부터가 달라졌어요. 132번 라인 이게 140번 라인부터 보면 create 파일이라고 해서 백그라운드 태스크를 하나 받고 그 다음에 현재 액티브된 활성화된 사용자를 받고 그렇죠? 거기에 업로드 파일을 한번 받은 다음에 파일 업로드라는 걸 이제 FastAPI에 구현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이걸 받고 그 다음에 이것을 받아서 데이터베이스도 하나 받고 이 네 개의 이제 변수들을 인자로 받아서 이 파일 안에 아까 봤었던 사용자가 업로드한 파일 네임과 파일 형식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파일 안에 파일 네임을 받고 그래서 이거에 확장자 하나 받고 UUID4가 완전히 랜덤으로 뽑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이 UUID4가 중복되지 않았냐 그래서 중복이 안 되면 이제 브레이크를 걸어서 중복되면 계속 새로운 것들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돌려놨고 사실 이게 위험한 코드긴 하죠. 무한 루비 가능한 코드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짜놨고 그 다음에 유일한 파일 패스를 찾아내면 이제 그 다음에 그 파일 안에 파일 네임으로 이제 크루드 해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한 다음에 백그라운드 태스크로 파일을 저장해라. 이 세이브 파일이라는 함수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파일 루트에
유저 아이디로 디렉터리 생성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 파일을 바이트 단위로 저장한다. 파일에 리드 해서 이렇게 저장한다. 그걸 write. 이렇게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래쪽은 이제 리드 해오는 거니까 크루드에 그냥 해당 유저의 파일을 가져오세요 라고 해서 스키마에 유저 파일에 대한 스키마로 리스트를 반납한다.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보면 컨피그레이션 파일을 보면 파일 루트라고 되어서 이제 이 파일이 어디에 저장될 건지 이제 SSD 위치에 파일 경로를 좀 잡아주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유저 파일이라는 거가 하나 생겼는데 새로 보면 유저 파일의 아이디와 누가 생성자인지 누가 업로드를 했는지와 그리고 이거의 파일 경로가 나와 있어요. 정확히 파일 네임이에요. 이 파일 네임이고 그러고서 모델을 보면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이 테이블이 새로 생긴 거죠. 그러면 아이디와 파일 패스 누가 올렸냐 이렇게만 딱 저장되면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크루드를 보면 크루드는 가장 아래쪽이 두 개만 있으면 돼요. 파일을 생성해라. 정확히 파일에 누가 어떤 파일을 올렸는지 즉 파일 패스와 오너 아이디가 저장되면 되는데 그것들을 저장하는 create와 그리고 이 오너 아이디를 기준으로 이 특정 사용자의 파일들을 찾아주는 이 함수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까지가 이제 소스 코드인 거고 이거를 실제로 실행시켜 보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자, 볼게요. 네, 한번 처음부터 한번 생성해 볼게요. 그리고 로컬호스트에서 패킷도 캡처하고 우선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로그아웃하고 사용자를 만들어야 되니까 유저네임에 패스워드를 걸어서 사용자 만들고 그쵸? 그 다음에 about me를 하면 처음에 authentication이 되지 않았다 되어 있죠. 유저네임 패스워드에서 로그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about me 해도 액티브 되지 않았다. 그렇죠? 이거 지난 영상에서 봤었어요. 액티베이션을 한번 해주면 그 다음에는 about me 했을 때 제대로 된 정보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파일을 지금 아무것도 업로드 안 돼 있는데 파일을 업로드하는 걸 이렇게 하나 선택을 해서 업로드를 하면 파일이 업로드가 됐고 그렇죠? 폼 데이터에서 업로드가 됐고 파일 패스는 이렇게 UID가 나왔네요. 그 다음에 내가 파일을 이렇게 보면 나와 있습니다. 파일을 여러 번 업로드하면 파일이 여러 개 이렇게 UID가 찍혀서 나오죠. 이것을 패킷 캡처한 걸로 좀 보면 이건 이제 여기서부터는 다 유저 만드는 거고 실질적으로 파일을 만든 건 여기입니다. 액티베이션 하고 파일을 한 다음에 쭉 뭔가 해서 요거를 자세히 보면 여기에 구글 크롬에서 올렸다 이거 이제 베어러 어서리제이션 하는 거죠. 우리 JWT로 한 다음에 RN을 땡기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이렇게 웹킷 폼 바운더리에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ed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예요? 요거 대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렇죠? 요것들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웹킷 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컨텐츠 타입이 있고 어플리케이션 타입이 여기까지 있고 여기서 RN 하고 25부터 실질적으로 데이터가 완전히 시작됩니다. 여기 2550 요거가 데이터의 시작인데 이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헥스덤프로 한번 보면 돼요. 헥사덤프로 한번 당겨볼게요. 헥사덤프로 지금 이 파일 이름 똑같죠? 여기 이 파일을 위쪽을 보면 헥사가 똑같습니다. 25, 50, 44, 46 그렇죠?
21, 31. 그렇죠? 이거를 보통 리트렌디안 같은 걸 안 땡기면 이렇게 보통 5025라고 하는데 네트워크 패킷은 빅엔디안이기 때문에 25 먼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25, 50, 44, 46. 그렇죠? 즉 이 파일에 헥사 바이트가 그대로 실려서 여기서부터 올라갑니다. 다 올라가고 맨 마지막에 뭐가 붙냐면 바이트 끝난 뒤에 다시 RNRN 붙어서 이렇게 맨 앞에서 했었던 라스트 바운더리, 즉 바운더리를 위아래 하나씩 해서 이렇게 맞춰주는 거죠. 이렇게 잡혀 있습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식별해서 우리가 파일을 전송받고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이거가 어떻게 저장되는지 한번 보면 여기에 이렇게 파일즈라고 있고 여기에 트리를 당겨 보면 이렇게 아까 올렸던 파일들이 이렇게 저장이 돼요. 그렇죠? 아까 이렇게 저장된 것처럼 이 중에 하나는 제가 영상 찍기 전에 하나 올려놨던 거네요. 이거가 올려놨던 거고 요번에 올라온 게 이거 4개겠네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유저 로그인을 활용한, 즉 유저 로그인이 안 되어 있으면 이거 파일이 업로드가 안 돼요. 아무나 업로드하면 안 될 테니까 로그아웃하고 업로드 한번 해볼게요. 로그아웃 했어요. 그 다음에 업로드를 누르면 어디였어? 에러 나요. 어센티케이션 되지 않았다. 그렇죠? 즉 이런 식으로 우리는 파일 업로드에 대한 관리도 할 수 있는 패스트 API 예제를 알게 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